안녕하십니까. 2012년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실시될 증권투자상담사가 자격증이 어떤 건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증권투자상담사에 대한 시험 과목, 배점, 과목별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최근 시험 경향을 대비해서 어떤 추세로 난이도가 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끝으로 와우패스 진행하고 있는 단계별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권투자상담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출발이 우리가 이제 거래소에서 주식이라는 것을 증권을 매매한다면 우리가 증권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주식과 채권이라는 것을 매매하고자 한다면 회원에 한해서만 매매가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일반 투자자들, 고객들은 회원에다가 위탁을 하고 회원은 거래소에다가 주문을 내게 되는데 이런 이제 고객이 회원에다가 위탁을 할 때 이 증권회사에서 고객에 대해서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매매에 대해서 증권투자 상담을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만이 상담을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자본시장법이 도입되면서 투자 권유 대행이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투자 권유에 대해서 증권에 대한 투자 권유에 대한 대행을 할 때 권유 대행인 등록을 하고자 하면 증권투자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거 외에도 ELS 원금 보장량이라든지 이런 판매와 관련해서 증권투자 상담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이렇게 증권회사에 근무하면서 고객에 대한 투자 상담을 할 때 증권에 대한 투자 상담을 할 때 투자 권유 대행이라든지 ELS 관련된 판매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권투자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금융투자협회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과거에 증권업협회라는 게 있었고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가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협회가 새롭게 통합된 협회가 출범됐죠. 그 협회가 금융투자협회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데 시험을 1년에 2번 보는 적도 있고 3번 보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증권투자 상담사에 대한 여러 금융기관에서의 수요가 높고 최근에 어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든지 또는 금융위원회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또는 이직하기를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시험을 3회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도 즉 2012년에도 3번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날짜는 2월, 6월, 11월인데 여러분들 그 날짜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응시 자격에 대해 살펴보면 그러니까 2월 12일이라면 지금이 12월 초니까 지금부터 이제 출발에 이제 준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해야 되겠죠. 응시 자격에 대해서 보면 이 증권투자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미성년자건 성인이건 관계없이 누구든지 응시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합격 기준은 우리가 과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4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과목부터 4과목까지가 있는데 평균 점수가 60점이 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 과목별로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그 과목별로 40점이 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과락이 돼서 60점을 넘기더라도 합격이 되지 않죠. 다만 이 과목별로 다시 소과목이 있습니다. 1과목 같으면 뭐 경기분석, 기본적, 기술적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소과목에 대해서는 과락을 따지는 건 아니고요. 1과목이라고 하는 거, 2과목, 3과목 이렇게 큰 4과목으로만 과락을 따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은 100문제를 출제되는데 전부 다 사지선다형입니다. 그래서 오지선다형 시험보다는 역시 부담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이 시험은 60점 이상이면 되는 이제 절대평가죠. 상대평가가 아니죠. 그래서 이 상대평가에 비해서 절대평가인 시험의 특징은 우리가 상대평가는 내가 남보다 잘해야 되지만 절대평가인 경우는 나만 잘하면 되긴 하는데 이 절대평가인 특성상 우리가 고득점을 맞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가 보면 상, 중, 하 정도의 난이도로 나눠본다면 약 20%, 60% 그래서 중의 난이도를 갖는 게 60% 정도가 몰려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롭게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여러분 염두에 두셔서 대비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시험 과목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1과목부터 4과목인데요. 1과목 증권 분석부터 4과목 법규 및 세제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1과목 같은 경우에는 1과목 경기 분석이라든지 기본적, 기술적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8문제, 7문제, 5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죠. 이 1과목에서는 난이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느 게 딱 어렵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경기 분석이 이 세 과목 중에서는 한 중 정도의 난이도, 보통 기본적 분석을 좀 까다롭게 대부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배경에는 기본적 분석인 경우 이제 계산 문제 출제 경향이 좀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7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내외에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분에게서는 좀 까다롭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특히 뭐 대학생들이라든지 계산에 있어서 좀 이렇게 그 대비를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는 기본적 분석이 좀 어렵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기술적 분석은 우리가 보통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좀 논란의 여지가 없을 수 있는 부분에 위주로만 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은 그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에 충실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1과목 경기 분석 기본적 기술적은 기본서 위주로 꼼꼼히 읽어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과목 같은 경우를 보면 2과목은 증권시장이죠.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프리보드 시장, 채권 시장 이렇게 해서 4과목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 10문제, 코스닥, 그 다음에 프리보드, 채권 시장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항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증권 시장에서는 역시 비중을 둬야 되는 게 유가증권 시장하고 채권 시장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수험생들이 이 과목에서 까다롭게 느끼는 과목은 역시 채권 시장입니다. 그 배경은 역시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은 이제 주식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익숙하거나 좀 많이 이제 들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채권 시장은 매우 생소한 부분이라고 많이 대부분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채권 부분에서가 상대적으로 좀 까다롭다는 말씀드리겠고, 채권 부분에서는 한 2문제 가까이가 계산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실 때 이 과목에서는 특히 채권 시장에 염두를 둬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프리보드 시장이 별개의 시장이 아니라 상당 부분 그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그런 공부가 돼야 되겠고요. 특히 유가증권 시장을 보면 크게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하는 발행 시장과 세컨더리 마켓인 유통 시장이 있죠. 그래서 유통 시장 쪽은 보통 이제 익숙해 하는데 발행 시장 쪽은 좀 익숙지 못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발행 시장 부분을 좀 주의하셔서 읽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3과목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상품 및 투자 전략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가장 출제 문항수가 많죠. 15문제고. 그 다음에 영업실무 및 직무윤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10문제인데, 이 금융상품 및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이 15문제에서 보면, 이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금융상품 비교 분석, 여러 금융기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이런 펀드 이런 식으로 여러 금융기관들의 상품을 비교 분석하는 문제가 15문제에서 9문제 내 또는 8문제 내에서 9문제 내고 있는데 이쪽은 좀 평이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쪽 투자 전략 이 부분은 주로 이제 분산 투자와 관련된 내용, 파이낸스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좀 까다롭다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3과목에서는 이 금융상품 및 투자 전략의 투자 전략 쪽 부분이 좀 여러분들 주의하셔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영업실무 및 직무윤리인데 10문제인데 최근에는 이 직무윤리 부분이 좀 까다롭게 낸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윤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되게 수험생들이 책을 읽을 때는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보면 다 그런 맞는 내용 같으니까. 그러나 막상 그런 것들을 문제화했을 때는 상당히 까다롭게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무윤리 부분도 상당히 기본서로 정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하겠고요. 4과목, 최근 2011년 시험에서 나타났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수험생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1과목이 어렵다. 어떤 사람은 뭐 4과목이 어렵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는 4과목이 가장 까다롭다.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4과목 같은 경우 자본시장법, 금융위 규정, 그 다음에 협회 규정, 협회 규정 5문제, 그다음에 회사법 5문제, 세제 5문제 이렇게 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역시 자본시장법과 금융위 규정에서는 아주 큰 과목이죠. 그래서 금융위 규정이라는 게 어떤 자본시장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적어놓은 명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까다롭기는 좀 금융위 규정 쪽이 좀 까다롭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좀 까다롭고요. 그 다음에 회사법 부분은 좀 까다롭다기보다는 범위가 워낙 큽니다. 그러니까 상법의 회사편에서 주식회사편이 거의 다 다루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수험생이 범위는 많은데 5문제다 보니까 좀 종잡지 못하겠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과목이 회사법입니다. 세제는 뭐 공부할 양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1과목부터 4과목까지 최근 2011년 경향에서는 4과목이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과락이 염려되는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과락을 염려하고 있던 과목이 4과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4과목에 해당하는 이 증권투자상담사 시험에 해당하는 그 법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본서 갖고 정독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1과목에서 이런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런 과목들이 이 시험에서는 좀 까다롭게 여겨지는 과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1과목 25문제, 2과목 25문제, 1과목 20문제죠. 20문제, 25문제, 그 다음 3과목 25문제, 그 다음에 4과목 마지막 30문제인데 각각에서 40%를 넘어서야 40%를 넘어서고 그리고 60점 이상이 돼야 합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료에 그 각 과목별로 우리가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간단하게 그 메모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증권투자상담사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들은 이 합격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그냥 짧은 시간 안에 간단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남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앞으로 금융기관에 종사하거나 또는 이직을 하거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우리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증권에 대한 좀 체계적이고 보다 이론적이면서도 그 어떤 체계적인 그러한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꼭 기본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강의인 정규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결론적인 것만 딱딱 외울 게 아니라 어떤 그 상품의 어떤 그 배경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기본적인 툴을 이해하는 것. 물론 우리가 이제 기본적 분석의 예를 하나 든다면 어떤 결론이 있다. 그러면 결과만 딱 외워서 시험장에 가서 대입해도 풀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도출됐는지를 이해를 안 하게 되면 시험 합격 여부하고는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자기 실력이 되지는 좀 못한다는 경향 차원에서 기본서, 이 기본서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기본서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입각해서 정규 과정으로 수업을 듣는 게 가장 좋고, 부득이하게 직장에 종사하시면서 부득이하게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이란다면 우리가 이제 요약 및 문제풀이 부분이 있는데, 요약 강의는 상당히 말 그대로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위험한 어떤 공부 방법이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정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서를 통해서 했다 하더라도 문제집을 통해서 꼭 사지선다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집이라는 것은 이제 와우패스에서 발간하는 문제집이 그 시험대에 맞춰서 가장 직전에 있었던 시험까지 업그레이드한 그러한 교재를 갖고 문제집을 발간한 그 문제집을 갖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를 할 때와 막상 또 사지선다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 시험에 닥쳤을 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적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지 연습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일 특강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과목별로 가장 엑기스만 뽑아서
뭐 과목별로 1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스피드. 그런 분들은 이미 상당히 준비된 사람들의 마지막 정리라고 하는 일일 특강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강좌 프로그램을 이제 두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됐다면 내가 시험에 임박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적어도 몇 점 정도 나오는지, 모의고사 점수하고 실제 시험 점수하고 대개 뭐 5점 내외, 뭐 조금 더 차이가 나는 분도 있겠지만 5점 이상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그 시험 임박해서 모의고사 본 점수랑 실제 시험 점수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지 간에 내가 자신이 없는 과목을 먼저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은행에 근무하고 계시다면 뭐 금융상품이나 이런 걸 먼저 하지 마시고 뭐 이런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 또는 뭐 법규가 좀 약하신 분들은 법을 먼저.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과목이 꼭 1과목부터 4과목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소설책 읽을 때야 1권부터 4권까지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만 시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히 자신 없는 과목 먼저 하시고 적어도 준비 기간은 2개월 이상 준비 기간을 하셔서 하시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한 이후에는 대개 이제 자기가 공부한 양을 과장돼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뭐 한 일주일 공부해서 열흘 공부해서 합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분한 준비를 하셔서 하셔야만이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어쨌든 2012년에 2월에 있는 6월, 그 다음에 11월에 있는 시험에 대해서는 차분히 지금처럼 잘 준비하셔서 과목별로 주의할 점들을 잘 새겨두셨다가 시험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설명 드려줘서 감사드립니다.